현실이 그러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내전이다. 그게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사이의 대리전 형태로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예상되는 대충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 이른바 개딸들 2만 5천 명이 와장창 몰려들어서 미군 기지를 포위하는 이른바 인간 띠익기 행사를 합니다. 걱정은 인간 띠익기라고 하는 게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파도처럼 미군 기지의 몇몇 개 그 게이트, 문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미군들의 사격을, 발포를 유도하는 더러운 작전을 구사할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정말 저 미친 개딸들이 가슴을 풀어 헤치고 떼거리로 미군 캠프의 출입문을 향해서 돌진한다면 아찔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군대와 달리 미군은 민간인을 향해서 그 폭도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군의 근무수칙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개딸들, 민주당, 좌빨들은 그걸 꼬투리 삼아서 난리를 치고 반미를 외치려고 하는 쟤네들의 교묘한 장난이 생각할수록 오싹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유우파에서는 10만 명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동원령이 먹힐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즉 미군과 개딸들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인간벽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 얘기를 더하기 전에 여기서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다 어디 갔느냐? 대한민국 경찰은 어디 갔느냐? 우선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이 나라 신문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27일은 7월 27일 문제의 D-Day, 그때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무엇보다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좌빨들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쟤네들 꿈에도 소원인 평화협정을 맺고 연방제로 달려가자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정말 용기 있게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발언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후 집권했던 역대 대통령들한테는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본 바 없을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로 거의 들어본 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른바 87년 체제, 좌빨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공식 부문에 올라탔던 그 이후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얘기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반국가 세력이 미군 기지 앞에 버젓이 등장해서 총 출동해서 한판 벌이면서 대한민국을 뒤집자고 달려드는 게 우리의 참담한 상황입니다. 7월 27일 그날 예상되는 대충돌은 그래서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실은 그것 못지않게 지켜봐야 될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개딸들의 실체, 그들의 꼬라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밝히지만 그동안 알려진 건 매우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개딸들의 주력 부대에는 20대, 30대는 미안하지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50대 전후, 40대 전후의 여성들이 아마도 주력군일 것이다. 심지어 남자들도 꽤 섞여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지금 개딸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개이모, 개고모들 혹은 개아주머니들이라고 말을 바꿔야 되느냐 얘기하는 그런 냉소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이재명의 홍위병으로 변절됐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작자들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됐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개딸들은 이재명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식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그야말로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재명은 그저 전과범의 형수한테 말도 안 되는 폭언을 했던 정신병자이고 살인 교사범인데 저렇게 이재명이가
굉장하다고 날뛰는 개딸들은 저는 북한 김정은 앞에 눈물을 잘잘 흘리는 세뇌당한 그리고 공포에 질린 북한 주민과도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개딸들의 얼굴을 그날 확인해 보자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게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개딸들과 함께 그날 또 하나 등장하는 한반도 평화행동이라고 하는 괴단체입니다. 한반도 평화행동. 미국, 카나다를 비롯한 해외의 좌빨들이 총동원되고 국내의 좌빨들까지 총동원돼서 그날 평택에 집결하는데 걔네들의 이름이 한반도 평화행동입니다. 얘네들이 그날 전후에서 무슨 국제세미를 한다고 법석이고 워싱턴, 서울, 평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학술행사까지도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모두 명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손을 잡고 내란에 가까운 짓을 벌이자는 게 쟤네들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그들 한반도 평화행동이라고 하는 괴단체와 면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사진 눈으로 보십니까? 정전 70년 전쟁을 끝나고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현수막을 뒤에 떡하니 걸어놓고 버젓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행동은 그야말로 끔찍한 좌빨단체인데 이재명과 한 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재명이 얘네들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그들 한반도 평화행동이라고 하는 괴단체와 면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사진 눈으로 보십니까? 정전 70년 전쟁을 끝나고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현수막을 뒤에 떡하니 걸어놓고 버젓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행동은 그야말로 끔찍한 좌빨단체인데 이재명과 한 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은 걸어놓고 버젓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행동은 그야말로 끔찍한 좌빨단체의 모습입니다. 자, 사진 눈으로 보십니까? 정전 70년 전쟁을 끝나고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현수막을 뒤에 떡하니 걸어놓고 버젓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끔찍합니다.